우리나라 코스피가 4,700을 넘어서 4,800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올해 보름이 살짝 지났는데 누적 수익률이 벌써 12%나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국장은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작년 7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게 정책만으로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까 해서 국장을 좋게 보지만 손이 아직 안 간다 라는 취지로 영상을 7월 달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작년 10월 19일에 지금이 기회다, 이제는 괜찮겠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소폭 올라서 4천 아래 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쭉 올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하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수익 봤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고, 저 역시 제가 당시에 말씀드린 ETF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좋게 보시나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한국 주식, 제가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다뤄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마지막 ETF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 새해 투자할 적극 자산으로 딱 세 가지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가 미국 주식의 지수로 투자하는 ETF였고요. 오늘 마지막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2026년 재테크 큰 그림 완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로 2026년 한국 주식, 아직도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0월에 코스피 시리즈 1탄에서 말한 바와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좌청룡 우백호를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부 주도해서 밸류업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주도해서 실적 상승이 우백호로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서 코스피를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지금도 유효하고 더욱더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업 주도 실적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200 지수의 40%를 차지할 만큼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도체 기업이 오르면 코스피도 오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삼성전자는 2배 넘게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3배를 넘어서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반도체 2대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도 75%가량 OECD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시죠. 2배, 3배 올랐으면 이제 그만 오를 때 된 거 아닌가요?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무서워요. 이 그래프 보세요. 너무 지금 꼭대기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가가 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본질이 중요하다.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 이건 위험하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2배, 3배 오를 동안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아졌냐? 이걸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에 발표한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인데요. 2025년 2분기 이후로 수직 상승하는 것을 매출, 영업이익 모두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 역시 계속 상승을 해주다가 2026년 1분기 전망 어떻죠?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한국 기업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 역사를 썼다. 작년 매출은 역대 최대였다. 2026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도 가시권에 있다. 2026년도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신기록, 엄청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도 신기록을 세우고 급등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2026년 예측치가 이미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이익이 225.2%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이익이 177%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 정도 잘 나오는데 당연히 주가도 이에 맞춰서 3, 4배 뛰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그럴만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주가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근본, 그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신기록인데 주가가 최고점이 아니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지난 코스피 시리즈 2탄에서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래 구형 반도체가 있었는데 신형 반도체 HBM이 쭉쭉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구형 반도체도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실적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런 거 제가 10월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이미 실적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인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전보다는 먹을 게 적어진 것은 사실이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첫 번째 긍정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이 실적 예상치가 더 좋겠는데? 돈을 더 많이 벌겠는데? 이런 더 좋은 실적 예상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주식도 그랬는데 마이크론이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인데 마이크론이 3위거든요. 근데 이 3위가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직 1위, 2위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긍정 신호고요. 구조적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이 AI 시장에서 옛날에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찍어놓고 팔았기 때문에 좀 경기 순환도 타고 시클리컬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엔비디아든 구글의 반도체 TPU든 모든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AI용 메모리 반도체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는 구글 TPU랑 경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둘 다 경쟁을 하든 말든 어디든지 메모리 반도체를 넣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단군신이 보우하사 정말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을 공략하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가장 AI 산업의 중심이 있는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모로 이슈가 됐지만 저는 그것 중에서 이 반도체 병목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러모로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이 반도체 지형에 대한 저만의 근거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2026년 지금 시점에서 왜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서 파운드리가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는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 있잖아요. 좀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또 따로 이거는 배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주도 실적 상승은 2026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에게 2025년 12월 14일 2026년은 3전 우회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베코에서 저는 단기적 폭발력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두 번째 키인
정부 주도 밸류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는데, 이 정부 주도 밸류업은 보다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올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코스피 5천을 공략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당이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시키기 위해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3차 상법 개정안도 예정되어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통과됐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남겨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법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금 상승을 노리고 있고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지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겟팅이 확실한 법령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괜찮다 라고 지난 10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해나가려는 것은 이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말씀도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던데, 대주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 방지법, 요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억지로 누르던 거, 이거 방지하겠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증시 상승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MSCI 선진국 편입, 이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굳이 복잡하다면은 여러모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은 외국인이 6조 원 순유입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있던 거대한 자금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규모 머니 무브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전 국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거대하게 돈이 밀려 들어오면은 이 주식 시장도 부동산 예전 시장처럼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크게 몰려오면은 더 이상 이제 가파른 상승은 없고, 이제 점진적인 상승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2015년부터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하고 니케이 지수가 올해 53,000까지 돌파했습니다. 저점 대비 5배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야 2배 정도 올랐죠. 실제로 그래서 이 일본이 재평가가 되면서 이 머니 무브를 잘 탄 사람들, 신흥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제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요거 지난 코스피 시리즈 1탄 다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대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지금 세계 정복했고요. 최근에 현대차도 자율주행에다 로봇까지 해서 엄청 주가 떡상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방산, 원자력처럼 반도체 이외의 분야도 엄청나게 많고, K-팝이나 K-푸드, K-뷰티처럼 문화적으로도 강국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것들 없어요. 대만도 지금 반도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서 메모리도 있고, 이런 거 정말 저는 행운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정말 우리 그 윗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할아버지 세대의 6.25 이후 전후 세대가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낸 이런 결실들이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코스피, 이 한국 주식도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저가
굉장히 또 말하면서도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AI 잘하는 나라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래에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있어요. AI 역량이 미국, 중국 이어서 3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알고 지난 4달 연속으로 바이코리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2026년 올해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었지만 올해도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는 한국 요즘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자국민들만 아직 좀 시니컬해서인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한국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국장 아니다. 다시 떨어질 거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고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들 한국 주식은 아니야. 할 때 나는 이 주식의 본질을 보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은데 하고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워렌 버핏처럼 성공하는 투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이제 한국 주식이 최고다. 한국 주식 무조건 사야 돼. 한국 주식이 짱. 라고 할 때 그때서는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게 바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이고요. 저도 그 철학에 힘입어서 마음 편한 재테크,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자면은 기업 주도 실적 상승으로 단기적 폭발력을 예상하고 정부 주도 밸류업으로 장기적 상승 여력이 예상되면서 코스피가 올해도 좋지 않을까. 또 다르게 구조화하자면은 반도체 업황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기업 실적 쪽에서 본질적으로 올라가 주는데 그 뒷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받쳐주면서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낙관론자로서 올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1월 16일 날 한국의 펀드멘탈은 낙관적이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MSCI 선진국 지수, 정부 정책 뒷받침, 로보틱스, 조선, AI 데이터 센터 해서 기업 실적 첫 번째, 정부 정책 두 번째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그 유의사항까지 이 부분은 짧을 겁니다. 이 두 부분 유의사항과 마지막 ETF 공개 짧게 보시고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유의사항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라. 본질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조금 올랐다고 팔거나 떨어진다고 불안해요 할 거면은 저는 애초에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식은 언제나 사람들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단기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그대로라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지금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주식이 좋다. 왜냐하면 또 자본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그냥 끊임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조금 한국 투자를 늘렸을 뿐이지 미국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 버리겠다는 전혀 아니고요. 최근에 계좌 현황을 보니까 미국 주식이 66%고 한국 주식이 33%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8대2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6대4 정도까지 비중이 조절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저 역시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ETF를 통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투자할 적극 자산 딱 3가지 중 2가지는 미국 지수 ETF였고요. 마지막 ETF는 바로 한국 주식인데 대한민국 상위 2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200 ETF를 말씀드리고요. 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서 각종 은행, 증권, 자동차, 방산, 조선, 원자력 정책의 수혜를 받을 대기업 200개를 모두 커버해서 한 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좌청룡 우베코 이 수혜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코스피 200 ETF고요. 코스닥 ETF는 어떤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비춥니다. 기업 본질도 안 좋고 주주 환원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00 ETF 종류가 많은데 어떤 ETF로 투자할까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라이즈 200 어떤 ETF에 투자할지 이미 이 영상에 딱 한 개 브랜드까지 추천드렸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한국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 첫 번째 좌청룡으로서 정부 주도 밸류업 정책이 탄탄하다. 우베코로서 반도체의 폭발적 실적 상승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가 오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강세장이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른 밑단에 있는 주식들도 관심을 가지고 돈이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강세장이다. 관련해서 틈틈이 또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의사항으로는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본질을 보고 장기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투자하지 말자. 미국 주식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고 상대적으로 단기적 한국 주식을 좋게 본다 라고 개인 의견 말씀드리면서 어떤 ETF로 살까? 코스피 200 ETF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아주 귀여운 베이비를 이렇게 안고 있죠. 제 조카인데요. 아주 상남자 마음에 드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 설에 조카 세뱃돈으로 코스피 200을 사줘야겠다. 우리나라 좀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아이가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또 잘하고 있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말 괜찮고 앞으로도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미 잘 되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낙관론적으로 보면서 코스피 200을 선물해 주면은 나중에 이 아이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저는 이번 설날에 코스피 200을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준 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침으로써 2026년 적극자산 투자 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안전자산, 적극자산 마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안전자산 중에서 적금 1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어음 가이드 약속했던 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또 다뤄달라는 말씀도 주셔가지고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녹화 시간으로만 40분가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또 다 잘 되시고 이런 정보들이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원하시는 재정적 목표에도 잘 다가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주위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정보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